안녕하세요. 닉스TV의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저도 먹었습니다. 요즘에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인도네시아로 이제 출장을 가거든요. 가고 해가지고 끝낼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 좀 해놓고 가려고 해서 요즘에 좀 바빴습니다. 그 며칠 전에 이메일이 왔는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물어봐 주신 게 피드 베이직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 주셨어요. 피드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베이직 그 디자인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분은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려고 해요. 뭐 제가 뭐 많이 알겠습니까?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업스트림 쪽 있잖아요. 업스트림, 제가 지금 말하는 업스트림은 베이직 디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웰 쪽, 웰에서 크루드 오일 뽑아서 세퍼레이션 시켜서 가스는 가스대로 보내고 크루드 오일대로 보내고 물은 물 빼내고, 뭐 요 업스트림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피드, 완전한 피드는 아니고, 피드하는 회사에서 이제, 근데 피드하는 회사도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업체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뭐 어떻게 됐고 물어보는데, 이제 저희가 업스트림에 가는 패키지들 다 제공하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저희가 그냥 피드처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뮬레이션까지 해가지고 뭐 컴프레서도 다 시뮬레이션 하고 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토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뭐 다운스트림, 이 페트로케미컬 쪽이라든지 아니면 업스트림 크루드 오일 쪽이라든지 뭐 프로세스가 좀 다를 뿐이지 어떤 기본 컨셉 있잖아요. 피드, 뭐 베이직 디자인, 디테일 디자인 이런 거는 같으니까 그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피드라고 하면은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이죠. 그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2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돈을 이제 중동에서 벌어가지고 이제 이제 한국 가가지고 임대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0층짜리 원룸을 좀 짓고 싶어요. 뭐 땅은 있어, 150평 정도가 있고 10층짜리 건물을 딱 짓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건축업자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축업자는 EPC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업자가 여러 건축업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빌딩을 져주는. 근데 제가 무턱대고 가가지고 건축업자한테 뭐 그냥 건물 져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2억이 있는데 내 2억으로 이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조차 몰라. 그 2억으로 돈으로 얼만큼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조차 모르니까 일단 이거를 좀 왁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경험이 많은 건축 사무소에 가가지고 제가 왁구를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억 정도가 있고 한 10층짜리, 그냥 제 생각으로는 10층짜리 뭐 건물 짓고 싶은데 돈은 얼마나 들 것 같고, 그리고 공기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그것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피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드 하는 건축업자가 이제 디자인을 이제 왁구를 잡는 거죠. 10층짜리 짓고 싶냐? 그러면 뭐 이제 150평 해가지고 10층짜리 해가지고 도면까지 다 그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한 층에 원룸 뭐 한 10개, 그리고 방은 몇 평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리고 뭐 계단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을 다 작성해 주는 거예요. 왜 작성하냐? 이제 예산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 닉이 2억이 있다는데 2억에 맞게끔 이게 되는 건지를 뽑으려면은 뭐 도면이 있고 이거를 또 견적을 받아봐야 되고, 뭐 변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붙박이면 붙박이 가구 업체한테 또 돈을 알아봐야 돼 해가지고 그런 왁구를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피드하는 회사가 처음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걔들 막 그리겠죠. 해가지고 뭐 물탱크는 얼마가 필요하다. 10층 건물이면은 한 층에 뭐 원룸이 10개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뭐 100개 룸이 있는데 뭐 이런 물탱크는 얼마나 될 거며 정화조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설계를 좀 해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아니라도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공기는 얼마나 될 건지 뭐 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은 전부 이제 왁구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좀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까지 이제 딱 해주는 거죠. 아 이렇게 해보니까 뭐 2억에는 터무니가 없고 뭐 한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다. 10억 정도가 들고 그리고 뭐 공기는 한 2년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뭐 리스크가 있는데 뭐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 왜냐면 이런 가격 변동 때문에 좀 비쌀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패키지는 아니고 좀 헷갈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도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피드를 딱 다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이걸로 예산 그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도면이라든지 모든 걸 다 준비했고 공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발주처로서 나는 빌트인을 하고 싶어. 그리고 붙박이장이랑 뭐 컴퓨터도 딱 다 돼 있게끔 그래서 사람만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하고 싶어. 컴퓨터도 있고 뭐 세탁기도 다 넣고 싶어. 이런 제 요구 조건을 그 건축업자가 피드하는 업체가 다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거죠. 뭐 컴퓨터 그 세탁기도 있고 부엌에는 뭐가 있고 세탁기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에 맞게끔 뭐 한 평당 뭐 한 룸당 뭐 10평 해가지고 나는 한 층에 10개의 방을 넣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피드하는 업체가 그거를 이제 다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 전에 컨셉추얼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뭐 예전에도 잠깐 말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할게요. 예를 들면은 뭐 원룸이라도 뭐 큰 방이 있고 아예 안에 가구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옵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작은 방으로 하되 거기에 옵션을 막 넣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게 이 건축물 대비 수익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걸 컨셉추얼을 옵션 같은 걸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컨셉추얼 하는 회사가 스터디 하는 회사가 니한테 그걸 해주는 거야. 너는 한 층당 2개 큰 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10개로 조금 하는 게 너한테는 이제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컨셉추얼로 이제 딱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피저블 스터디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수익성이 높을 거야. 뭐 이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 컨셉추얼 된 스터디 이제 간단한 걸 가지고 피드하는 업체에 찾아가면은 피드가 이제 그런 왁구를 딱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이제 다 주겠죠. 이런 거를.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건축업자, EPC들한테 이제 쭉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뭐 몇 층짜리 건물 되는지 몰라. 건물 하나 져가지고 임대업 하고 싶은데요 하면은 건축업자도 뭔 소리야?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이러니까 피드하는 그 회사한테 맡겨가지고 어느 정도 그 EPC 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EPC도 뭔가 이 정보가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견적을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견적을 낼 수 있게끔 정보를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피드하는 건축업자로부터 이제 정보를 딱 받아가지고 이제 건축업자 이제 막 부르는 거예요. A EPC 업체, B, C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피드사로부터 받은 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요거대로 우리가 10층 건물을 지을 거고 한 층당 뭐 10개의 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방 하나에는 세탁기랑 모르는 거 다 그런 스펙이 다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었으니까 피드 요거대로 견적을 딱 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그 견적서를 제출을 해. 그럼 EPC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견적을 내는 거예요. 뭐 세탁기는 어느 업체에다가 가격을 바꿈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이제 꾸리겠죠. 그 건물 세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보내는 거죠. 가격을. 그럼 거기서 제일 싼 업체를 정해가지고 거기다 디테일 엔지니어링을 주는 거예요. 그럼 디테일 엔지니어링은 이미 다 돼 있어. 컨셉추얼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드에서 왁구를 딱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그냥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거만 이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피드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피드라고 하면은 이제 피드가 저한테 가끔 와요. 오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그 쿠르드가 얼마나 오고 쿠르드 안에 가스가 얼마나 섞여 있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의 생산하고 싶어 요 정보만 딱 주고 그리고 그 생산량 있잖아요. 이게 점점 증가하다 피크 찍고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컨셉추얼 스터디 때 만들어 놓은 거를 저한테 주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시작하면 이제 기름이랑 이게
페이스가 투 페이스니까 이걸 분리해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컨셉추얼 스터디 할 때 다 있어요. 뭐 슬로우 캐쳐, 뭐 컴프레서를 사용할 건지, 뭐 아니면은 컴프레서 퍼스트 컴프레서 다음에 이제 디하이드레이션을 해야 물을 빼내야 돼. 물을 빼내야 되는데 이제 피드 같은 디자인에서도 할 수 있고 컨셉추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LNG에는 GDU 글라이콜을 사용한 디하이드레이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제 LNG는 이거를 높은 압력, 낮은 온도 해가지고 액화시키는 건데, 글라이콜을 사용하면은 글라이콜이 가스랑 같이 딸려 올라갑니다. 딸려 올라가면은 그걸 나중에 고압에 낮은 온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얼겠죠. 그러니까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할 때 그때는 몰십을 사용한다든지 이제 카탈리스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셉추얼 스터디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드에서 그걸 잡아낼 수도 있고, 아 이거는 글라이콜 디하이드레이션을 못 쓴다. 왜냐면은 이게 LNG에서는 이게 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그 리퀴드라든지 이게 가스랑 같이 딸려가지 않는 어떤 몰시브를 사용한 제올라이트를 사용하는 가스 디하이드레이션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합니다. 컨셉트에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베이직 디자인이에요. 베이직 디자인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베이직 엔지니어라고 하죠. 기본 설계. 그걸 하면은 이제 PFD를 만들겠죠. PFD. 그리고 히든 머티리얼 밸런스. 그리고 이퀴프먼트 사이징. 그리고 플레어 로드. 그리고 뭐 데이터 시트가 됐든지 이런 거를 이제 베이직 엔지니어링 때 다 해줍니다. 이제 제가 이제 딱 받아요. 그러면 슬로우 캐쳐도 이제 컨셉추얼 스터디에서 이제 뭐 왁구는 대충은 있어요. 아주 러프하게. 근데 이제 디테일한 어떤 패키지라든지 사이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이제 피드 할 때 이제 사이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슬로우 캐쳐를 이제 사이징을 딱 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뭐 아이디는 얼마나 있어야 되고 뭐 랭스는 얼마나 있어야 돼. 그럼 이거를 정할 때 뭐 LD 레이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피드 할 때는 컨셉추얼 스터디에서도 이제 잡을 때도 있고 아니면 피드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도면 있잖아요. 플랫 플랜 공장에 보면 이제 파이프가 이제 그 크루드 오일 그 게더링 센터에서 쭉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너무 길게 하면은 로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사이징을 랭스는 이 정도로 하고 아이디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이제 이게 슬로우 캐치하면 슬러그가 이제 올 수가 있어요. 피그 런처 해가지고 이걸 한번 닦을 때 이게 뭐라고 하죠? 피그라고 해가지고 파이프 안을 싹 청소하는 게 있거든. 뭘 싹 싸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유량이 슬로우 캐쳐로 오겠죠. 그런 것도 계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사이징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가스 리퀴드 세퍼레이터도 이제 그것도 사이징을 제가 하는 거죠. 하이트는 얼마? 이제 시뮬레이션을 먼저 싹 해요. 시뮬레이션을 먼저 싹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캘큘레이션 계산 시트로 옮겨가지고 이제 아이디는 몇이고 인터널 어떤 거 쓰고 이런 거를 디자인을 싹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디하이드레이션 해야 돼. 그러면 컨택터도 이제 사이징을 제가 다 하고, 왜냐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패키지니까 그것도 하고, 그리고 가스 리퀴드 세퍼레이터도 내가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고 이제 워터 오일 쪽만 저희 이제 다른 이제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만 하는 그쪽 부서한테 이제 이거는 니네가 디자인해줘라. 가스 파트는 내가 다 디자인하겠다. 뭐 세퍼레이터라든지 컨택터, 가스 코알레서 이런 거 제가 다 디자인할 수 있거든요. 하이트랑 이제 그걸 다 해줘가지고 이제 그거를 꾸려줍니다. 꾸려주는 게 이제 베이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설명이 잘 됐나요? 근데 디테일은 뭐냐면은 그냥 디테일 엔지니어링은 다 사이즈가 이미 나와 있어. 아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 쳐가지고 거기에는 사이즈가 이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피드를 되게 디테일하게 한 피드 업체가 있으면은 그거까지 다 나와 있는데, 좀 러프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안 나와 있는 거죠. 근데 EPC 업체들이 되게 디테일한 피드 디자인된 걸 좋아하죠. 왜? 자기네들이 못 잡아내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디테일하게 된 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설명이 잘 됐나요? 이게 뭐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베이직 디자인을 한다면은 이제 제가 이제 딱 이제 시뮬레이션을 딱 하려고 해요. 딱 이제 폼을 잡아. 피드는 있겠죠. 크루드랑 뭐 가스가 이렇게 투페이스로 온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줘야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잘 잡는 거는 프레셔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게 프레셔 밸런스야.
왜냐면 이제 가스니까 컴프레서가 있겠죠. 컴프레서는 이 석션 프레셔랑 디스차지 프레셔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잘못 에스티메이션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컴프레서에 영향이 돼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딱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뭐 프레셔 드랍이 많이 걸리거든지 아니면 내가 이퀴먼트 걸리는 프레셔 드랍을 잘못 에스티메이션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스 하이드롤릭 딱 해보니까 컴프레서에 인렛이 들어가는 게 내가 시뮬레이션 할 때는 뭐 10바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프레셔 드랍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알고 보니까 9바가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디테일 할 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야, 이거 베이지엘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은 이 압력이었는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계산해 보니까 이 압력보다 떨어진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프레셔 밸런스부터 딱 짜요. 그래서 이제 이퀴먼트를 쫙쫙 넣겠죠. 넣고 뭐 슬로우 캐쳐가 있고 필러 퀄레서가 있고 투페이스 세퍼레이터가 있으면은 거기에 얼라블 프레셔 드랍을 제가 딱 이제 정해줘요. 왜냐면 내가 잘 아니까 어떤 인터널은 프레셔 드랍이 얼마나 걸리고 이제 거기다 마진을 붙여가지고 히트 익스체인저다. 그럼 튜브 사이는 뭐 0.7바, 1바, 뭐 쉘 사이드는 얼마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레셔 밸런스 딱 잡아가지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이퀴먼트를 있고 프레셔가 얼마나 깎여가지고 컴프레서 석션에 얼마 정도의 프레셔가 걸리겠구나. 요런 프레셔를 왁구로 먼저 짜요. 이제 어디 이제 공책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왁구를 짜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쭉 합니다. 이제 세퍼레이터 써가지고 가스 이제 분리해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밸브가 있고 거기서 내가 프레셔 드랍을 어느 정도 주고 이퀴먼트에서 프레셔를 얼마 주고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쭉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뮬레이션 할 때 또 중요한 게 앰비언트 템퍼러처도 중요해요. 왜냐면 중동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쿨러를 물로 쿨링하는 게 아니라 에어쿨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에어쿨러가 여름에 쿨링하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면 앰비언트 템퍼러처가 뭐 50도 60도인데 어떻게 그 팬 가지고 20도까지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프레서 다운스트림에 보면 항상 애프터쿨러 이게 있는데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만약에 앰비언트가 그 템퍼러처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멍청하게 뭐 한 앰비언트 템퍼러처 맥시멈 디자인은 50도인데 내가 그냥 시뮬레이션다가 40도로 낮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앰비언트 템퍼러처도 신경 쓰고 에어쿨러도 신경 쓰고 윈터 때 서머 때 신경 쓰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히든 머티리얼 밸런스를 쫙 뽑아요. 물성치 이거는 그냥 하이시스에서 그냥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랑 이제 싹 이제 뽑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히든 머티리얼 밸런스를 만들고 그리고 PFD를 또 만듭니다. 베이직 엔지니어링 할 때. 그럼 PFD는 왜 만드느냐? 어느 정도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건지 왁구를 짜야 돼요. 만약에 뭐 압력 컨트롤을 할 거다 그러면은 PFD에다가 이 압력 컨트롤 밸브 해가지고 어느 압력을 컨트롤 해가지고 이 밸브를 조정할 건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여러 트레인이 있어요. 뭐 이 세퍼레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트레인으로 나눠져요. 뭐 컨택터는 아니고 뭐 세퍼레이터가 여기서 이퀴먼트부터 해가지고 5개로 딱 나눠져. 근데 이 5개가 이분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거리가 일정하면 모르는데 이거 만약에 하나는 저 멀리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거리가 이제 머니까 멀기도 하고 이제 그 스페이스 리미테이션상 똑같은 이퀴먼트인데 하나만 굉장히 멀어. 그러면은 프레셔 드랍이 달라지겠죠. 프레셔 드랍이 달라진 상태에서 플로우 컨트롤 밸브가 없으면은 그 플로우가 이분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되는데 이분하게 안 됩니다. 프레셔 드랍이 더 낮은 쪽으로 많은 플로우가 흐르고 가장 가까운 뭐라고 해야 되냐? 가장 가까운 쪽에 플로우가 많이 흐르고 가장 먼 쪽에는 플로우가 조금 흐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퀴먼트에 플로우가 이분하게 안 흘러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컨트롤 이게 이분하게 안 흐를 수 있으니까 컨트롤 밸브를 다 놔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왁구를 짜요. 근데 이제 컨트롤 밸브를 다 놓으면은 비싸잖아요. 이게 가스 파이프는 큰데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다시 플랫 보고 이 위치 선정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이분하게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PFD 만들면서 이제 컨트롤 같은 걸 해주고 그리고 히든 메테리얼 밸런스 만든 다음에 그거 물성치 가지고 베셀 디자인하고 뭐 컨택터 디자인, 컬럼 디자인하고 디자인 같은 걸 다 합니다. 베이직 디자인할 때 아이디는 얼마고 하이트는 얼마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인터널 패킹을 쓸 건지 아니면은 랜덤 패킹을 쓸 건지 스트럭처 패킹을 쓸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해가지고 데이터 시트 만들어 줍니다. 베이직 디자인이. 그렇게 하고 이제 플레어 로드도 이제 대충 만들어가지고 플레어넷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플레어 헤더 있잖아요. 그런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까지 이제 싹 다 해주는데 요런 걸 가지고 베이직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베이직 디자인의 이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헷갈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베이직 디자인이야? 어디까지가 베이직 디자인이야? 라고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는 프로젝트마다 좀 달라요. 만약에 좀 돈을 많이 줘가지고 피드하는 업체가 베이직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사이징도 좀 디테일하게 하고 노즐까지 막 다 하고 파이프 사이즈도 하고 뭐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뭐 인터널 디테일하게 막 해. 그리고 P&ID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벨롭을 해. 이럴 수도 있고요. 좀 약간 디테일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이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많이 해주면은 EPC에서는 좋아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되게 러프하게 P&ID도 그냥 대충 그냥 업데이트하고 뭐 세이프티 펑션 같은 것도 그냥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러프하게 그냥 거의 PFD랑 별로 별다를 거 없이 러프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베이직 디자인이랑. 근데 베이직 디자이닝은 어쨌든 PFD 컨트롤이라든지 세이프티 그리고 히든 머티리얼 밸런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만들고 그거로 해서 이퀄리티 사이징까지 그리고 P&ID도 대충 어떤 와꾸 정도는 이렇게 만드는 정도 큰 흐름 패키지는 이제 박스로 남겨놓는지 요 정도로 이제 해주는 거를 베이직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설명이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시뮬레이션이 실제 공장 돌린 거랑 맞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제가 신입사원 때 이제 GS건설 신입사원 때 이제 가면은 한 6개월 동안 교육만 받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뭐 공정 기본 설계팀부터 시작해가지고 디테일 설계팀, 뭐 인스트루멘테이션 팀 해가지고 각 뭐 차부장급 아니면 과장급 되는 분들이 이제 강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보통 EPC에 보면은 기본 설계팀이 있고 상세 설계팀, 디테일 설계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팀에서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고 이제 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던가 시뮬레이션 하고 디테일 설계팀에서는 이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릴 기회는 많이 없어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왜냐면 기본 설계에서 다 하니까 시뮬레이션만 전문적으로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입사원 때는 아 기본 설계팀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딱 보면은 기본 설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도 그 큰 뭐 그 시뮬레이션을 제가 그냥 다 혼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혼자서 그 복잡한 공장도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혼자서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설계팀은 그때 한 30명인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디테일은 이제 몇백 명 되는데 기본 설계팀은 많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 뭐 필요한 사람은 좁다 보니까 다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뭐 기본 설계팀은 가고 싶었지만 못 갔죠. 근데 이제 패키지 업체에 이제 오면서 시뮬레이션을 이제 되게 더 많이 하게 됐죠. 이제 하이시스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이제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입사원 때 교육을 받았는데 그 잘은 생각 안 나는데 10년 전이니까 그 분이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랬어요. 뭐 피드 때 받은 히든 매트리얼 밸런스가 있는데 그거대로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궁금했죠. 아, 그 히든 매트리얼 밸런스라는 게 피드 때 있다는데 그럼 그거 그대로 할 거면 시뮬레이션 대체 왜 하는 거지? 그랬어요. 아니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값을 가지고 히든 매트리얼을 뽑아서 피드에서 그거를 피드가 EPC한테 준 건데 EPC에서 다시 그걸 그대로 보고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한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질문을 제가 했어요. 아니 피드에서 벌써 시뮬레이션 다 해가지고 히든 매트리얼 밸런스 다 있는데 그걸 또 왜 시뮬레이션을 또 하냐? 어차피 또 해봤자 똑같이 이 결과가 나올 건데 이제 그게 궁금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몰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디테일하게는 질문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다 보면은 질문하는 게 너무 광범위해집니다. 이거는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잘 모르고 개념이 없으면은 질문이 항상 광범위해져요. 그리고 질문 어떤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물어본 것도 그냥 무턱대고 물어봤어요. 아, 시뮬레이션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은 그 시뮬레이션 설명해 주셨던 분은 황당하겠죠. 아니, 시뮬레이션 설명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 왜 하냐니, 뭔 개소리야 이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엉뚱한 이제 뭐 질문처럼 들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때 질문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질문이었어요. 아니, 피드에서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히든 메테리얼 밸런스 다 만들어가지고 피드 그 EPC 업체한테 주는데 왜 EPC 업체에서 다시 그걸 그대로 보고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카피를 하냐, 그냥 인풋만 그대로 집어넣냐. 그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프로세스의 일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제 그 히든 메테리얼 밸런스가 있어도 시뮬레이션을 그걸 그대로 그냥 그대로 넣는 거예요. 자기가 뭐 밸런스 막 짜고 이런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카피하는 겁니다. 그냥 시뮬레이션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냐면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이제 히든 메테리얼 밸런스를 딱 봐도 거기에 없는 물성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힛 익스체인저를 설계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힛 커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힛 커브라고 이제 그 프레셔랑 템퍼러처가 이제 다르면서 멀티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일링 포인트가 듀 포인트가 여러 개겠죠. 뭐 워터는 딱 하나잖아요. 순수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멀티 컴포넌트는 버블 포인트라고 하죠. 아, 죄송합니다. 버블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버블 포인트, 듀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 온도에 따라서 버블 포인트, 듀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히 커브를 줘가지고 이제 HTR을 돌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 히 커브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려고 하면은 시뮬레이션에서 그걸 따와야 되는데,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따와야 되면은 그거를 이미 다 해놓으면은 그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다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물성치라든지 아니면은 PSV 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릴리빙 컨디션은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아니란 말이죠. 불난 상황에서의 압력, 온도랑 노멀 상태에서의 온도, 압력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필요한 거는 불났을 때 온도, 압력에서의 뭐 가스 덴서티가 필요해. 그러면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해놓은 시뮬레이션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딱딱 바꾸면 편하겠죠. 근데 이제 아예 뭐 피드 때 히든 밸런스 해가지고 그냥 PDF로 있으니까 그거만 보면 되고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 해도 돼 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막상 PSV 이런 거 사이징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발동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거 있는 물성치만 놓고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 EPC에서 시뮬레이션 한 이유는 이 피드가 한 시뮬레이션이 맞게 됐나, 잘 했나 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팀에서 이제 피드 업체로부터 딱 받으면은 히든 메테리얼 밸런스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시뮬레이션 돌린 거랑 실제 공장에서 돌린 물성치랑 맞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맞으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거겠죠? 맞으니까. 그리고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맞아야 돼요. 맞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무슨 정말 이그제클리하게 이제 똑같지 않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디자인을 이제 다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시뮬레이션도 어떤 공정이냐에 따라, 프로세스, 어떤 프로세스냐에 따라 이 시뮬레이션이 다를 수도 있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이퀴먼트를 사이징 하냐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하느냐, 이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고등학생도 시뮬레이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냥 다 해. 근데 이제 다 틀려. 다 틀린다는 얘기는 시뮬레이션 값이랑 실제 공장 값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건 틀린 시뮬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잘 지식이 있는 엔지니어가 시뮬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이퀴먼트냐, 제가 만약에 펌프를 디자인하려고 시뮬레이션을 해요. 펌프에 들어가는 뭐 비스코시티라든지 디자인 덴시티라든지 이걸 알라고 시뮬레이션 돌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EOS 중에서 팽 로빈슨이 잘 맞아 들어가. 그래서 팽 로빈슨을 하서 잘 들어가서 이제
이 펌프 디자인에는 팩 로빈슨 EOS 그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잘 맞아. 근데 내가 만약에 힛 익스체인저를 힛 익스체인저에 사이징 하는데 널 물성치를 뽑으려고 시뮬레이션을 해. 근데 이제 덴시티와 비스코시티에는 팩 로빈슨이 잘 맞지만 흰 익스체인저에 들어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는 힛 캐파시티겠죠. 힛 캐파시티라고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스페시픽 킷 어느 정도의 킬로그램당 어느 정도 온도를 올리는데 어느 정도 열량이 필요해. 이게 맞겠죠. 근데 이 열량을 계산하는 EOS가 그 덴시티 비스코티는 팩 로빈슨이 맞지만은 이 열량에 있어서는 어떤 딴 이퀘이션이 더 정확해. 그러면 제가 이제 열 교환기 앞에서 그 EOS를 딱 바꾸는 거죠. 그 기존에는 팩 로빈슨을 딱 썼다가 이제 열 교환기 앞에서는 제가 EOS를 딱 바꾸는 거예요. 제가 글라이콜이니까 글라이콜 패키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NRT라든지 이걸 바꿔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 없고 멍청한 이제 엔지니어는 다 그냥 팩 로빈슨 적용하겠죠. 그러면 이제 열교환기에서는 에러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맞으니까 열교환기가 너무 크게 디자인한다든지 너무 작게 디자인돼가지고 잘못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퀴먼트를 디자인하느냐, 내가 디스틸레이션 타워를 디자인하려면은 어떤 이런 매스 밸런스라든지 히든 밸런스, 매스 트랜스퍼 이런 게 잘 맞는 EOS를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덴시티랑 비스코스가 나한테 중요해. 그럼 그거에 더 맞는 EOS를 찾는 거죠. 그 EOS를 찾는 거는 우리 문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헌이랑 이거를 한번 돌려서 해보고, 저는 항상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항상 비교를 해요. 실제 이제 문헌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만약에 되면 글라이콜이 됐다, 아니면 아민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온도 압력에서의 비스코스 덴시티 이런 게 케미컬 회사에서 쫙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이제 데이터를 실험해가지고 뽑아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딱 보고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얻은 겹 보고 이게 딱 비슷한 거 딱 비교를 해요. 그러면은 이 비슷하구나 하고 이제 체크를 하고 그 EOS를 쭉 쓰고, 또 이 이퀴먼트에서는 이 물성치가 중요한데 이 EOS를 쓰는 게 맞나 라면 또 이제 그 문헌이랑 시뮬레이션 값이랑 비교를 해서 비슷하면 이제 그걸 딱 쓰는 겁니다. 좀 질문에 답이 됐나요? 그리고 이메일 써주신 분이 또 여쭤봐 주셨는데, 도대체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그걸 다 정하는 거냐, 어떤 펌프를 쓰고 API 675 펌프, 674 센트리퓨걸 펌프 이런 걸 다 하는 거냐. 맞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EPC 엔지니어들은 다 정하지 않아요. 피드 업체에서 다 정해줍니다. 그냥. 그러면 피드 업체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 과연.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EPC에 가면은 맨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많은데, 패키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피드를 한다든가 하면은 했던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했던 패키지를 계속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떤 펌프 써야 되는지를 제가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675, 674, 센트리퓨걸 펌프, 이 모든 펌프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여러 가지 펌프 중에서 하나로 좁혀지느냐? 결국은 성능이랑 돈이에요. 성능이랑 돈. 모든 펌프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센트리퓨걸 압력 높은 거에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엄청 비싸지는, 왜 압력이 높고 유량이 적은데 굳이 비싼 센트리퓨걸을 쓸 필요가 없이 리시프로케이팅 674 펌프 써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돈도 절약되고 하는데 왜 굳이 다른 펌프를 씁니까? 그런 걸 경험으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한 패키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이제 맨땅에 내가 헤딩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배웠겠죠. 왜냐면 이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몇십 년, 50년, 60년, 100년 전부터 이게 경험이 축적되어 온 거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아니라 피드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다 레퍼런스가 다 있어요. 레퍼런스가 다 있고 P&ID가 다 있고, 피드하는 업체도 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뮬레이션도 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똑같은 했던 거를 그냥 보고 비슷하게 이제 따라가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니어 엔지니어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시니어 엔지니어들한테 이제 왜 기어 펌프로 쓰면 뭐가 장점이고 플런저 펌프는 뭐가 장단점이고, 이런 거를 다 배우는 겁니다. 왜 똑같은 것만 계속 하니까. 근데 EPC 업체는 이제 생판 맨땅에 헤딩하는 게 EPC 업체예요.
맨땅이나 헤딩을 하지만은 이제 피드 업체에서는 다 결정해 주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피드라든지 패키지는 다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다. 몇십 년 전부터 이 기술이 엄청 많아요. P&ID도 엄청 많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 이게 톡식 서비스야? H2S가 많아?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톡식 서비스 비슷한 거, 아니면 이게 뭐 제너럴 스펙이 쉘 DP 스펙이야, 뭐 무슨 뭐 토탈 스펙이야, 페트로나스 스펙이야 해가지고 스펙 비슷한 프로젝트, 옛날 프로젝트 짜자가지고 그걸 공부 스터디하고 이제 그거대로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하는 글라이콜 중에 펌프를 기어 펌프 쓸 수도 있고 플런저 펌프를 쓸 수도 있는데 뭐가 장단점이냐? 요거는 아마 EPC 사람들이라든지 뭐 모를 거예요. 이제 모를 건데 뭐 알 수도 있고. 근데 기어 펌프를 쓰면은 좀 쌉니다. 싼데 이게 기어 펌프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기어를 이게 마모가 돼요. 그래서 이거 갈아줘야 돼. 갈아줘야 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떤 이 초기 비용에는 조금 드는데 이 엔드 유저 입장에서 이걸 매번 갈아주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엔드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야. 플런저 펌프는 좀 비싸, 기어 펌프보다는. 근데 플런저 펌프는 나한테는 좀 안 좋은데 엔드 유저는 기어를 매번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비용은 조금 비싼데 엔드 유저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기어 타입 펌프를 처음에 TV 할 때 이거를 추천해요. 아, 이게 기어 펌프가 좋다. 그럼 뭐 얼마 정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기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는 잘 안 말하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뭐 스트럭처 패킹이 됐건 랜덤 패킹이 됐건 트레이가 됐건 이런 것도 다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를 버블캡 트레이를 쓴다. 그러면은 이게 턴다운 레이쇼도 적고 스트럭처 패킹보다. 그리고 이 버블이 이러다 보면 포밍이 일어나요. 포밍이 일어난다는 거는 어떤 이피션시를 낮게 만들어. 근데 스트럭처 패킹은 버블 캡 트레이보다는 그런 뭐라고 하죠? 단점이 없어. 그리고 이게 새로운 테크놀로지고, 그리고 이 스트럭처 패킹을 이용하면 아이디를 더 줄일 수가 있어. 그럼 왜 버블 캡 트레이를 씁니까? 스트럭처 패킹 쓰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패키지 업체라든지 그거 하나만 주거라 이제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죠. 어떤 걸 쓰고. 근데 어떤 업체가 만약에 EPC라든지 어디서 야 버블캡 트레이 쓰고 싶다 라고 말하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버블캡 트레이 쓰면은 아이디가 더 증가하고 뭐 이래가지고 스트럭처 패킹 쓰는 게 더 좋다. 근데 이제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레퍼런스, 야 유명한 뭐 쿠웨이트 KOC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뭐 이런 데서 다 이것을 아드녹 아부다비 아드녹 이런 데서 다 스트럭처 패킹 이거를 몇십 년 전부터 써온 건데 왜 너네만 비싼 버블캡을 시대에 뒤떨어지게 이거를 주장창 고집을 세우냐라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설득을 시키고 피드에서 버블캡 트레이로 이제 딱 왔어. 그렇지만 이제 패키지 하면서 야, 이 버블캡 트레이보다는 스트럭처 패킹 써가지고 아니면 랜덤 패킹 써가지고 이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엔드 유저가 컨펌하면은 이걸로 나가는 거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레퍼런스가 기술력 있는 회사는 레퍼런스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정하는 거죠. 뭐 저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 설명이 또 횡설수설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